안녕하세요, 오지아나 존스입니다. 이번에는 여행 영상이 아니라 제품 리뷰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댓글과 카톡으로 제가 여행하면서 사용했던 이 포토 프린터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왔었는데요. 게다가 이번에 코닥에서 신형 포토 프린터가 나와서 제가 한번 제 사용기를 남겨드리면 포토 프린터를 구입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코닥 측으로 어떤 협찬도 없고요. 순전히 1년 7개월 동안 제가 여행을 하면서 이 포토 프린터 2대를 사용했던 그런 사용기, 후기, 아무래도 장시간 사용하다 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아마 단점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전 동남아 여행을 시작하면서 시골이나 오지마을 아이들을 주로 찾아가서 풍선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사진을 인화해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석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 보니까 시골 오지마을에 가서 아이들, 가족 사진, 부모들, 단체 사진 등을 찍어주면서 그렇게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게 해준 강력한 제 여행의 무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여기저기 검색하면서 알아보니까 딱 2가지 방식으로 좁혀지더라고요. 사진을 인화하는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로잉크, 또 징크라고 하나요? 그 방식이고 두 번째는 염료 승화 방식입니다.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제로잉크 방식입니다. 회사는 샤오미, 캐논, 코닥이 있습니다. 샤오미와 캐논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제 구입이 가능하시고요. 코닥 같은 경우는 제로잉크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해외 구매를 하셔야 되다 보니까 코닥은 제외하시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인화지 자체에 잉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염료 승화 방식인 코닥의 카트리지보다 제로잉크 방식의 인화지가 훨씬 얇고 부피가 적다 보니까 여행할 때 들고 다니기는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가격이 장당 440원으로 염료 승화 방식보다는 비싼 편입니다. 세 번째로 인화지 자체가 뜯어내면 스티커로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스티커 방식이다 보니까 오래 가지고 다니거나 그냥 보관을 할 경우에 색이 좀 쉽게 발할 수 있고요. 훼손의 우려가 좀 있다 보니까 장기간 보관하는 데는 적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화지 자체가 공용이다 보니까 샤오미, 캐논이든 혼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염료 승화 방식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사는 코닥이랑 후지 이렇게 있었는데 현재 코닥이 독보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염료 승화 방식의 경우 카트리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카트리지 방식이다 보니까 인화지만 있는 제로잉크 방식에 비해서 부피가 훨씬 크고요. 하지만 이런 부피를 무마할 수 있을 만큼 제로잉크 방식에 비해서 출력물의 화질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코닥의 경우 염료 승화 방식의 코팅까지 해서 장기간 보관하더라도 색바램이라든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코닥이 훨씬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인화지 같은 경우는 장당 300원이고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구매를 해서 카트리지 포함한 세트를 사시면은 장당 150원이라고 코닥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건 초반의 경우고요. 그 이후에 카트리지를 계속 구매하시면 그냥 장당 300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코패스라고 하죠. 이렇게 색깔별로 입히다 보니까 인화를 하는 데까지 약 1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분명 위에 설명을 들었을 때 아무래도 여행용은 제로잉크가 조금 더 현실성 있게 들고 다닐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여행 스타일은 시골이나 오지마을을 가서 아이들에게 사진을 인화해 주기 때문에 저는 코닥의 염료 승화 방식을 선택을 하였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 장시간 색이 바라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점입니다. 제가 다니는 곳이 시골이고 오지마을이다 보니까 사진을 보관함에 있어서 환경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보관했을 때도 색이 바래지 않고 그래야 받는 사람도 나중에 그런 순간 추억들을 기억해 주지 않을까 생각에 가장 이게 저한테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화질이 포토 프린터 중에 가장 좋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왕이면 가장 좋은 화질로 뽑아서 준다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테니까요. 그리고 현재 제가 들고 다니는 게 여기 210이라 적혀 있는데 2인치가 사진이 인화가 됩니다. 염료 승화 방식, 그 다음에 제로잉크 방식 역시 2인치가 존재를 하는데요. 같은 2인치라도 사진의 크기가 가장 컸던 거는 염료 승화 방식이었습니다. 한두 명 찍을 때도 있지만 4~5명, 많게는 10명도 찍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담기 위해서는 사진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사이즈도 큰 한몫을 했습니다.
현재 카트리지 방식이 장당 300원입니다. 제로잉크 방식의 440원보다 약 100원? 그 정도 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코닥을 구매했고요. 이거는 제 여행 스타일이 이런 것이지 여러분들의 여행 스타일은 충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장단점들을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이나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이렇게 물어보실 때 이제 사용하면서 다녔는데 어땠냐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카톡으로 길게 적어 드리기도 애매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만든 궁극적 목적은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1년 7개월 동안 여행하면서 포토 프린터를 사용한 사용 후기 그리고 느낀 점, 아쉬운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형 코닥 포토 프린터를 구매하실 경우에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2인치와 3인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인치를 선택한 이유는 출력물이 직사각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했습니다. 큰 3인치가 좋을 수도 있는데 들고 다니는 휴대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카트리지가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제 여행 스타일이 캐리어나 이런 걸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배낭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부피를 줄이고 싶어서 2인치를 선택을 했는데 불편하다면 불편은 했지만 만약에 더 큰 인치의 포토 프린터를 들고 다녔다면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인치를 좀 만족하면서 계속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몇 달간 정말 당황스러웠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행 중에 휴대폰 앱과 포토 프린터를 업데이트하라는 말이 있어서 업데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부터 앱에서 찍은 사진들을 인화해야 되는데 출력하려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정렬이 찍힌 순서가 아니라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찍은 사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던 적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이게 다시 시간수로 정렬을 하면 괜찮겠지 했는데 어떻게 해도 정렬이 그대로더라고요. 아마 앱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게 정렬이 된 건지 도저히 몰라서 진짜 만약 휴대폰에 사진이 조금만 있으셨다면 뭐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하면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한 10,000에서 한 20,000장 정도 사진이 들어있는데요. 그걸 일일이 확인하면서 찾는다는 게 진짜 정말 짜증나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웬만해서는 욕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거의 살면서 한 달에도 뭐 욕을 할까 말까 이런데 앱에 문제가 있을 당시에 아이 보고 잠깐 기다리라 하고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찾는데 이게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를 햇볕에 세워두고 한 몇 분 동안이나 찾아서 겨우겨우 인화해 준 기억이 있는데 저야 원래 뭐 피부가 검으니까 뭐 타도 상관없는데 어린 아이까지 막 땡볕에 서 있게 하고 어떤 경우는 할머니도 계신데 진짜 이 코닥 앱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진짜 입에서 막 욕이 막 확 그때 진짜 코닥 욕을 정말 많이 하면서 다녔어요. 진짜 실망스러웠던 점은 앱이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구글 플레이에 이 앱을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거기 리뷰에 안 좋은 게 엄청 달렸거든요. 근데도 앱을 고치는데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그 뒤에서야 이제 앱을 업데이트하면서 수정이 되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아마도 그런 악성 글들이 있다 보니까 앱도 새롭게 기존의 앱을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새로 앱을 만드셨더라고요. 아마 이때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는 이제 앱을 업데이트함에 있어서 이제 한번 꼭 테스트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앱을 업데이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리셋 버튼. 혹시 보이시나요? 네, 리셋 버튼이 여기 있는데요. 사진을 출력하는데 문제가 발생해서 초기화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때 리셋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뭔가 날카로운 도구가 있어야 누를 수가 있거든요. 바늘이나 클립, 휴대폰 이젝터 뭐 그런 걸로 눌러야 이 리셋 버튼을 누를 수가 있는데 솔직히 여행하는 입장에서 잘 들고 다니진 않잖아요. 물론 저는 이제 장기 여행이다 보니까 휴대폰 핀이 있었는데 핀을 분실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거 리셋 버튼을 누르지 못해서 나뭇가지로 막 누르고 그러다가 겨우겨우 돌멩이인데 이제 날카로운 걸 발견을 해서 그때 겨우 눌러서 이거를 동작시켰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리셋 버튼을 잘 누를 일이 없다면 이렇게 만드는 것도 무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행을 하면서 이 제품을 써봤는데 한 달에 한 4번, 5번, 뭐 한 10번 정도 눌러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셋 버튼은 정말 아쉬운 점이 너무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개발하신 분께서 몇 달 동안 사용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리셋 버튼을 이렇게 안 만드셨을 텐데 그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이 카트리지의 경우에 처음에는 이제 카트리지를 넣고 사용을 했을 때 정말 동작이 잘 되었습니다. 근데 한 번씩 인하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카트리지를 사용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카트리지 장당 총 10장씩 들어있는데 한 장, 두 장, 세 번째 장을 인하해야 되는데 카트리지 이상이 있다고 교체를 하라는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뺐다 넣었다 하면서 동작하길 바랬는데 동작이 안 되고 새 카트리지를 넣으면 그제서야 동작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아까우니까 다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꼽았는데 역시나 동작을 안 해서 그냥 버렸던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트리지의 내구도가 많이 약하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배낭에 넣고 다니다 보니까 카트리지가 이렇게 많이 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겨짐에 따라서 얘도 충격 또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특히나 이쪽 부분이 자꾸 깨지고 빠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사용 못한 카트리지가 진짜 많습니다. 10장 통으로 날리는 거잖아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카트리지를 계속 쓰다 보면 이게 몇 장을 썼는지 모른다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장기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짐을 숙소에 놔두고 간단한 짐만 챙겨서 이렇게 주위를 둘러다니는데 카트리지에 몇 장이 남았는지를 모르니까 여분으로 몇 개를 챙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은 장수를 표현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 점은 솔직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기계가 2대가 있는데요. 처음 사용했던 기계의 경우에는 인하 도중에 멈추어 버립니다. 이거는 뭐 거의 한 1년 썼으니까 그러니 하고 또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얘도 지금 현재 문제가 있어요. 카트리지를 넣고 출력을 해야 되는데 출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 카트리지 바닥에 있는 용지를 끌어올려서 인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반응 없이 계속 공회전만 하는, 이게 너무 안 나오니까 기계 막 이렇게 누르고 사진을 어떻게든 이게 카트리지를 움직이면 사진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서 막 누르고 진짜 생쇼를 했는데요. 그렇게 겨우겨우 인하해서 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카트리지에서 이제 한 3장, 4장 인하하면 또 문제 있다고 새 걸로 바꾸려고 그러고, 이렇게 버린 카트리지가 또 몇 개인지를 모르겠네요. 진짜. 갑자기 화가 좀 나네요. 그때 당시에 진짜 너무 짜증이 났었거든요. 이 첫 번째 제품 같은 경우는 한 300장, 400장 정도 사용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기기 같은 경우는 한 200장 정도 사용을 했는데 고장으로 인해서 더 이상 들고 다니는 건 불안하고 또 새로 하나를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여행 한 2번, 3번 다녀오면 그냥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코닥 프린터를 사용하면서 뭐 고장이 나거나 카트리지 버린 가격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사진을 찍고 아이한테 사진을 줘야 되는데 프린터기가 고장 나다 보니까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거든요. 진짜 기대만 잔뜩 하게 해놓고 아이한테 뭔가 해주지를 못하니까 짜증이 좀 났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염료 승화 방식에 코닥만한 이런 포토 프린터가 없다 보니까 선택지는 현재 저한테 오로지 코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코닥을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또 여행을 가야 되니까 포토 프린터를 하나 사야지 하면서 봤는데 그때 이제 새롭게 프린터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아까 전에 여행하면서 느낀 그런 보안 사항들을 과연 보안이 되었을지 그런 것도 궁금을 했고요. 아무래도 신형이다 보니까 진짜 기대감을 잔뜩 가지고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포토 프린터만 되는 것을 사고 싶었는데 그래도 여러분한테 이제 리뷰를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카메라 기능도 같이 포함된 녀석으로 구매해 봤습니다. 사용 방법이나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설명서나 다른 곳에서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해주니까 저는 다른 분들과 달리 신형에 대해서 느낀 점, 달라진 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외관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카메라를 찍는 느낌이 들도록 손잡이 부분을 구현을 해놨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자마자 좀 실망을 했죠. 구형의 경우에는 포토 프린터랑 이제 카메라가 달려있는 미니샷이 있는데
외관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완전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프린트는 프린트만의 장점이 있는 외관, 카메라는 카메라만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반해서 신형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카메라만 떼버리면은 포토 프린터랑 똑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포토 프린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고 프린트를 할 일은 없잖아요. 손잡이 부분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여행을 하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부피를 줄이고 싶은데 굳이 이 부분을 살렸어야 했나. 저는 외관을 봤을 때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아마 금형 비용이라 하죠. 이런 플라스틱을 만드는 게. 그 비용을 이제 세이브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보시다시피 두께가 더 두꺼워졌습니다. 구형 같은 경우는 두께가 얇다 보니까 이렇게 손으로도 플라스틱이 막 눌리거든요. 신형 같은 경우는 눌러보니까 이게 상당히 단단해요. 외부의 충격이나 스트레스에 대해서 구형보다는 훨씬 적게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신형이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카트리지 장착 부위입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딱 꺾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잠금을 해주고 있는데 구형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행하면서 들고 다녀보니까 가방 안에 넣고 다니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잖아요. 어느 순간 열어보면 이게 그냥 이렇게 열려있는 경우가 좀 자주 발생하더라고요. 이 사이로 이제 먼지라든지 아니면 모래라든지 그런 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면서 고장의 원인이 그것도 하나 있지 않을까? 그런 추측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강한 듯 하면서도 이게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좀 많이 헐렁합니다. 근데 신형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해보니까 닦이는 느낌이 구형에 비해서 훨씬 좋은데 이거는 제가 사용을 오래 해봐야 이거 개선되었다? 그대로다.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지금 평가는 하지 않겠는데 조금 더 좋아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구형 사용기에서 설명드렸듯이 기계 고장이 좀 나는 편이라서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게 짜증이 좀 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 신형에서는 그 점을 보완을 했습니다. 이렇게 덮개가 있다 보니까 오픈되어 있던 이제 구형의 충전 단자라든지 리셋 버튼이 노출이 안 되면서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충전 단자와 리셋 버튼 누르는 게 보이실 텐데요. 리셋 버튼은 손톱으로 그냥 누르면 되는 수준으로 바뀌었어요. 뭐 휴대폰 핀 같은 거를 안 들고 다녀도 쉽게 누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충전 단자가 구형은 5핀 단자였는데 신형은 C타입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여행 다니면서 5핀 케이블을 들고 다닐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코닥 거를 사면서 카메라 있는 거를 샀는데 즉석에서 바로 사진을 찍고 출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장점을 가진 프린터인데요. 막상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아쉬운 점이 생각보다 좀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LCD 화면이 작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찍어야 합니다. 이 작은 화면에 내가 찍은 사진이 흔들린 건지 아니면 안 흔들린 화면인지 구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막상 찍고 출력을 하면 흔들린 결과물이 나올 때가 좀 있었습니다. 휴대폰 앱으로도 사진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여행 다닐 때 프린트 기능만 하면 되니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인화하는 게 훨씬 더 화질이 좋고 내가 흔들린지 안 흔들린지 판가름도 쉽고 모든 게 다 편한 이런 휴대폰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이런 카메라 기능은 저한테는 필요가 없는 기능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여행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레트로한 감성? 갬성이라 하죠. 그런 갬성 부분에 있어서 이런 카메라가 아주 큰 역할을 할 텐데 하루에 100km, 200km 여행을 다니면서 지친 상태에서 뭔가 하는데 내 손은 분명 떨리고 있을 거고요. 오토바이 핸들을 장시간 잡다 보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휴대폰으로 찍고 쉽게 인화하는 게 저는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카메라를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어린아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사진을 찍으면 바로 인화를 할 수 있으니까 토이용 카메라라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신형이 출시되면서 저는 카트리지가 강화되고 좋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구형 신형을 나눌 필요도 없는 게 똑같아요. 상품 페이지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강화되었다거나 뭔가 좋아진 점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걸 보니까 아마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못 믿으실까봐 제가 방금 뜯어서 하나를 꺼냈는데요. 눈으로 봤을 때 똑같습니다. 달라진 걸 모르겠어요. 이 약하다는 부분도 뭐 좋아진 건 없고요. 그대로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신형과 구형을 출력할 때 나는 소리가 신형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들린다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좋아진 게 아닌가 생각은 하는데 상품 페이지를 보더라도 그런 설명이 없어서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으면 좀 구별해서 장단점을 풀어놓고 했으면 좋겠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아직 구형의 재고가 많이 남으셔서 판매하시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쉬운 건 아쉬운 거죠. 구형의 경우 2인치와 3인치 모델만 있었는데 신형이 되면서 2인치, 3인치, 4인치 모델이 생겼습니다. 저는 4인치 모델을 좀 많이 기대했었거든요. 막상 홈페이지에 가서 보니까 4인치도 직사각형 4인치가 아니라 그냥 정사각형 4인치, 4인치더라고요. 만약에 코닥이 다음에 또 신제품을 내신다면 4인치 모델인데 이렇게 길게 출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신형을 꼭 부탁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신제품을 사용을 많이 못 해봤기 때문에 실사용기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여행을 다니면서 직접적으로 써야 여러분한테 좋은 점이라든지 아쉬웠던 점들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신형은 그냥 외관, 그 다음에 바뀐 점 이 정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 이것저것 참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코닥 프린터를 사용할 것 같아요. 가장 제 여행에 알맞은 프린터이기 때문이죠. 이게 아무래도 장시간 제가 실사용을 하다 보니까 앞에서 단점들이라든지 짜증났던 점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기억이 더욱 강하게 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만큼 좋아하고 꼭 필요한 물건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애증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합니다. 코닥. 네. 이제서야 말하지만 좋아합니다. 제품 자체가 전자기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의 여행이 단순하게 캐리어를 들고 다닌다거나 단기 여행을 오는 게 아니라 제 여행의 경우에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달을 다니거든요. 배낭을 메고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서 아무래도 작은 프린터에 충격이라든지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졌을 겁니다. 카트리지도 많이 구겨져 있잖아요. 이런 스트레스를 항상 받는 여행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고장이 날 수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처럼 이런 힘든 여행이 아니라 가볍게 관광, 휴양 이런 식으로 여행을 오신다면 이 코닥 프린터는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는 엄청 좋은 포토 프린터로 기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애증의 포토 프린터고요. 저 살 때는 이제 10만 9천 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냥 13만 원, 14만 원에 구입을 해야 되더라고요. 신형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16만 원? 이 정도 가격대가 선이 잡혀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가격이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당근이나 그런 중고마켓에 가시면 조금 더 싸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형도 써보고 어떤지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상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텐데 저도 아직 여행을 갈 사정이 안 돼서 지금 여행을 못 떠나고 있습니다. 의사랑 상담을 해서 제 몸 상태가 좋아지면 그때 여행을 떠날 예정이고요. 아마도 10월이나 11월쯤에 여행을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 중부, 남부, 그 다음에 캄보디아를 거쳐서 라오스까지 그 다음 다시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정을 잡고 있는데요. 가진 스트레스와 충격과 사용을 한 후에 신형 포토 프린터가 어땠는지 그때 한번 더 자세하게 리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베트남에서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하면 명의 이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사람들과 얘기 나눠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중고 오토바이를 베트남에서 사서 라오스, 캄보디아를 오가는 이런 장점 때문에 베트남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여행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막힐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